회장님은 제가 청소부라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철민 회장, 72세. 제가 청소하는 건물 주인, 그리고 제 남자. 회장님이 당황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사람들 눈 피해서 만나자고 했으니까요. 로비 말고 주차장 뒤에서 만나자고. 다른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제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미숙 씨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어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내가 거부했어요. 너무 크다고.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처음으로 완벽했어요. 72세 건물주와 57세 청소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어제 일입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수군거린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다른 청소부들도 청소부랑 건물주가 사귄다고,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당분간 사람들 눈 피해서 만나자고. 로비 말고 주차장에서, 낮 말고 밤에.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부끄러운 거구나. 청소부 여자친구가 회장님 사무실로 갔습니다. 펜트하우스 서재였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청소부라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회장님이 놀랐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회장님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미숙 씨가 상처받을까봐 그랬답니다. 사람들 말이 무서워서, 청소부라고 무시당할까봐. 회장님 자신은 상관없답니다. 하지만 제가 상처받는 게 싫었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답니다. 아내가 매번 거부했답니다. 너무 커서, 아프다고, 무섭다고, 연 몇 번밖에 안 했답니다. 그것도 억지로. 평생 남자로서 실패했답니다. 하지만 저와는 달랐답니다. 처음으로 완벽했답니다. 72년 만에 처음이었답니다. 그래서 잃고 싶지 않았답니다. 사람들 말 때문에 떠날까봐 무서웠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회장님을 안았습니다. 72세와 57세. 건물주와 청소부. 15살 차이.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6개월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미숙입니다. 57세고요. 청소부로 일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씻고 나가면 5시 반입니다. 강남 오피스텔 건물 5곳을 청소합니다. 로비, 복도, 계단, 화장실. 하루 12시간 일합니다. 월급은 180만 원입니다. 힘듭니다. 무릎도 아픕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하지만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살아야 하니까요.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전에는 25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32살에 결혼했으니까요. 첫날 밤을 기억합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신랑 강대수? 보통 남자였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평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좁았습니다. 너무 좁았습니다. 첫날 밤 아팠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울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첫날 밤이라 그래.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매번 아팠습니다.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관계가 끝나면 피가 났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아팠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프다고, 천천히 해달라고, 병원 가보자고. 하지만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못 느끼는 이상한 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좋아해. 넌 뭐가 문제야? 좁기만 하고 재미없어. 넌 불감증이야. 매번 들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 산부인과 5곳을 다녔습니다.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이상 없다고. 다만 좀 좁은 편이라고. 천천히 하면 괜찮을 거라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의사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아프다고 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 2을 낳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아이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람을 피웠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좁아서 재미없어. 다른 여자가 훨씬 좋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남편 명의였으니까요. 원룸을 얻었습니다. 일을 찾았습니다. 57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관계도 포기했습니다. 좁아서 고통스러우니까요. 혼자 사는 게 편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평생. 하지만 6개월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 강남 오피스텔 건물. 제가 매일 청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철민, 72세, 건물주. 사람들이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가 누군지, 그가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인지, 그냥 친절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매일 새벽 산책을 나가는 사람, 항상 인사하는 사람, 수고한다고 말하는 사람. 하지만 그가 건물주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걸 알게 됐을 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비밀을, 그의 콤플렉스를, 5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에게 거부당했다는 것을, 너무 커서, 그리고 저와 만났을 때 처음으로 완벽했다는 것을, 72세와 57세, 건물주와 청소부, 15살 나이 차이. 하지만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새벽은 더 추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나갔습니다. 5시 반에 첫 번째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30층 건물이었습니다. 고급스러웠습니다. 로비가 넓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유리문을 닦았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5시 45분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180cm는 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70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허리가 곧았습니다. 걸음걸이가 단단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공손했습니다. 예의 바랐습니다. 저도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책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친절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도 같았습니다. 새벽 5시 45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같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인사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책하러.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45분. 정확했습니다. 시계처럼. 항상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좋았습니다. 항상 인사했습니다. 항상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새벽 5시 45분에 산책을 나가다니. 그것도 매일. 건강한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70대인데 저보다 부지런하구나. 가끔 궁금했습니다. 어느 집에 사는지, 혼자 사는지, 가족은 있는지.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청소부와 입주민,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비가 왔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건물 로비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현관 쪽에서 바닥이 젖었습니다. 발자국이 많았습니다. 혼자 닦았습니다. 걸레로. 힘들었습니다. 물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5시 45분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오늘도 나왔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물 닦고 있는 저를. 멈췄습니다.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다가왔습니다. 우산을 내려놓았습니다. 재킷을 벗었습니다.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바닥에.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걸레를 가져갔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제가 하겠다고. 하지만 남자는 계속 닦았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30분을 함께 닦았습니다. 정장 바지가 젖었습니다. 셔츠도 젖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로비가 깨끗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무릎 조심하시고요. 따뜻했습니다. 그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왔습니다. 새벽 6시 출근이었습니다.
남자를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인사했습니다.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저도 놀랐습니다. 직원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나중에 박철민 회장이랍니다. 이 건물 주인이랍니다. 아니, 이 건물만이 아니라 강남에 건물 4개를 가진 분이랍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바닥에 앉아서 저와 함께 걸레질을 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도 비가 왔습니다. 새벽 5시 45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나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회장님이 다가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당황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옥상 정원에 자판기가 있답니다. 비 구경하면서 마시면 좋답니다.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지붕이 있었습니다. 벤치도 있었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뽑았습니다. 회장님이 2개 뽑았습니다. 하나를 제게 줬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비를 봤습니다.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새벽이지만 불빛이 많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혼자 사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째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회장님도 혼자 산답니다. 5년째.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자식은 있냐고 물었습니다. 있다고 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하지만 멀리 산답니다. 자주 못 본답니다. 회장님도 아들이 있답니다. 하지만 바쁘답니다. 몇 달에 한 번 본답니다. 외롭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롭답니다. 매일. 회장님도 그렇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답니다. 큰 집에 혼자 있으면 더 외롭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산책을 나온답니다. 사람을 보려고. 로비 청소하는 저를 보려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를 보려고?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1달 동안 매일 봤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성실해 보였답니다. 밝아 보였답니다. 산책 나가는 게 기다려졌답니다. 저를 보는 게.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참을. 내려갔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에서 헤어졌습니다. 회장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는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저를 보려고 매일 나왔다는 말. 산책이 기다려졌다는 말. 그날부터 저도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 45분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을. 회장님을 보는 순간을. 57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남자를 기다리는 것이. 그 후로 매일 만났습니다. 새벽 5시 45분. 정확하게. 회장님이 내려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가끔 옥상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편해졌습니다. 회장님이 나이 차이도 잊었습니다. 계급 차이도 잊었습니다. 그냥 외로운 사람 둘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아침 식사하셨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소하다 보면 아침을 못 먹습니다. 점심때 김밥으로 때웁니다. 회장님이 제안했습니다. 함께 아침 먹자고. 펜트하우스에서 직접 만들겠다고. 당황했습니다. 거절하려 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집에 갈 수 없다고. 하지만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말라고. 외로워서 그런다고. 혼자 먹기 싫다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7시에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청소를 다 끝낸 후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었습니다. 고급스러웠습니다. 주방에서 회장님이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밥도 지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성스러웠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맛있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먹었습니다. 편의점 김밥, 컵라면, 혼자 먹는 밥.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따뜻했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매일 오라고. 청소 끝나면 아침 함께 먹자고. 거절하려 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회장님이 부탁했습니다. 혼자 먹기 외롭다고. 도와달라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을 먹었습니다. 회장님과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 있으시냐고. 회장님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이야기였습니다. 50년을 살았답니다. 아내와 22살에 결혼했답니다. 아내는 20살이었답니다. 사랑했답니다. 처음엔. 하지만 첫날 밤부터 문제가 있었답니다. 아내가 아파했답니다. 많이 울었답니다. 회장님도 당황했답니다. 조심했습니다. 천천히 했습니다. 하지만 안 됐답니다. 아내가 계속 아파했답니다.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아내가 말했답니다. 너무 크다고, 무섭다고,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병원에 갔답니다. 의사가 말했답니다. 회장님이 평균보다 많이 크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회장님은 몰랐답니다. 자기가 큰 줄. 남자 목욕탕 가면 비슷해 보였답니다. 하지만 의사 말을 듣고 알았답니다. 자기가 컸답니다. 너무 컸답니다. 그 후로 조심했답니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내는 계속 거부했답니다. 연 몇 번밖에 안 했답니다. 그것도 억지로. 아이 만들 때만. 아들 하나 낳고 끝이었답니다. 50년 결혼 생활. 제대로 된 관계는 몇 번 안 됐답니다. 아내가 방을 따로 썼답니다. 30년 동안. 회장님은 참았답니다.
자기가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했답니다. 남자로서 실패했답니다.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답니다. 5년 전 아내가 돌아갔답니다. 암이었답니다. 슬펐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답니다. 50년 동안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고. 회장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했습니다.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또 상처 줄까봐. 하지만 저를 만났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 이야기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말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매일 고통이었다고. 첫날 밤부터 아팠다고.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남편은 보통이었다고.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고. 평균이었다고. 하지만 저는 좁았다고. 너무 좁았다고. 매번 아팠다고. 피가 났다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다고. 남편에게 말했다고. 아프다고. 천천히 해달라고. 하지만 남편은 무시했다고. 오히려 화를 냈다고. 불감증이라고 했다고. 이상한 년이라고 했다고. 25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병원 5곳을 갔다고. 의사들이 말했다고. 좀 좁은 편이라고. 하지만 이상은 없다고. 남편은 듣지 않았다고. 계속 거치었다고. 나중엔 바람을 피웠다고. 좁아서 재미없다고 했다고. 이혼했다고. 10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다시는 남자 안 만났다고. 무서웠다고. 또 아플까봐.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은 채로.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맞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좁고 회장님은 크니까.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생각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크다면 저랑 맞을까?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의사가 평균보다 많이 크다고 했다면, 보통이 안 들어갔다면, 저는 보통도 아팠습니다. 그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걸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었습니다. 만약 맞는다면, 만약 안 아프다면, 57년 만에 처음으로 안 아픈 관계를 할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울컥했습니다. 회장님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거부당하지 않는 관계를. 서로를 봤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급할 거 없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했습니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회장님과 그 후로 더 자주 만났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청소 끝나고 7시쯤 회장님이 요리해 줬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영화도 봤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넷플릭스로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어깨가 닿았습니다. 가끔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편했습니다. 완전히. 나이 차이도, 계급 차이도,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로운 두 사람이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로맨스 영화였습니다.
영화 속 남녀가 키스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봤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천천히.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키스했습니다. 57년 만에 처음으로 원하는 키스였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원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래 키스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좋아합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57세와 72세.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비됐냐고. 시도해 볼까요? 천천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 회장님이 약속했습니다. 아프면 바로 멈추겠다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믿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손을 잡고. 넓은 침실이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였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떨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회장님도 떨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서로를 봤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겠다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말하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떨렸습니다. 57년 인생에서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님도 옷을 벗었습니다. 72세 몸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운동을 많이 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바지 위로도 선명했는데 직접 보니 더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72세인데 저것이 다 들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회장님이 알았습니다. 제 표정을 봤습니다.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안 하겠다고. 무서우면 멈추겠다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무섭지만. 회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누웠습니다.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만 해주세요. 회장님이 약속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준비 시간이 길었습니다. 회장님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도했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숨을 참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처음엔 역시나. 하지만 회장님이 멈췄습니다. 바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참을만 하다고 했습니다.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몰랐습니다. 10분, 15분?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멈췄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었습니다. 아프냐고. 생각했습니다. 아픈가? 놀랐습니다. 안 아팠습니다. 25년 동안 매번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크기에도. 하지만 지금은 안 아팠습니다. 훨씬 큰데도. 오히려 꽉 찼습니다. 완벽하게. 안 아파요. 회장님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움직여 보세요.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여전히 안 아팠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5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이 당황했습니다. 멈췄습니다.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아파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회장님도 울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천천히.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꽉 찼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놀라워했습니다. 50년 동안 아내가 매번 아파했답니다. 울었답니다. 거부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안 아팠습니다. 회장님도 처음이었답니다. 여자가 아파하지 않는 게. 계속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아프지 않냐고. 매번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안 아프다고. 오히려 좋다고. 끝났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입니다. 5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못했어요. 아내가 매번 거부했어요. 아파서. 하지만 당신은 안 아파했어요. 완벽했어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57년 만에 처음이에요. 25년 결혼 생활 내내 지옥이었어요. 매번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보통 크기에도. 하지만 회장님은 안 아팠어요. 훨씬 큰데도. 완벽했어요.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72세와 57세. 평생 콤플렉스로 고통받던 두 사람. 하지만 만나서 완벽했습니다. 회장님이 큰 게 저한테는 완벽했습니다. 제가 좁은 게 회장님한테는 완벽했습니다. 서로에게 딱 맞았습니다. 그날부터 자주 만났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도 자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함께였습니다. 매번 완벽했습니다.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천천히 했습니다. 회장님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플 줄 알았는데 안 아팠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가장 행복한 2달이었습니다. 회장님도 말했습니다. 평생 가장 행복하다고. 72년 중 가장 행복하다고. 어느 날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결혼하자고.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진지했습니다. 같이 살고 싶다고. 매일 깨어나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싶다고. 나이도 많은데 늙기 전에 하고 싶다고. 망설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15살. 저는 57세, 회장님은 72세? 계급 차이도 있었습니다. 청소부와 건물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재산 노린다고 할까?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상관없다고. 사람들 말은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행복하면 된다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저도 회장님과 평생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소문이 났습니다.
회장님이 청소부랑 사귄다고 다른 청소부들도 알게 됐습니다. 수근거렸습니다. 재산 노리는 거 아냐? 15살이나 차이 나는데 청소부 주제에 들렸습니다. 그런 말들이 상처받았습니다. 회장님한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화를 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냐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조심스럽게 말했으니까요. 회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당분간 조심하자고. 사람들 눈을 피하자고. 로비에서 만나지 말자고. 주차장 뒤에서 만나자고. 낮에 말고 밤에만 만나자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끄러운 거구나. 청소부 여자친구가.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회장님 입장도 동의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몰래.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숨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장님 아들이 왔습니다. 박준혁. 45세?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소문을 들었답니다. 아버지가 청소부랑 사귄다고 펜트하우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 소문이 사실이었어요? 회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사실이라고. 사귀는 사이라고.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위아래로. 청소부 아줌마? 나이는 몇 살이에요? 회장님이 화를 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들은 계속했습니다. 15살 차이 나잖아요.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72살에 무슨 사랑이에요? 청소부 주제에 뭘 믿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나가. 하지만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하시려고요? 미쳤어요? 재산 다 넘어가는 거 알아요? 이 여자가 뭔데요? 회장님이 아들을 밀었습니다. 문 밖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만 만나요. 회장님이 놀랐습니다. 미숙 씨.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짐이 돼요. 아드님 말이 맞아요. 저는 청소부예요. 회장님은 건물 주세요. 15살 차이 나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재산 노린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러다 회장님만 다쳐요. 아드님이랑도 사이 나빠지고. 그만 만나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회장님이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뿌리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울었습니다. 걸으면서. 그렇게 끝나는 걸까요? 2달 만에? 완벽했는데. 평생 처음으로 행복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 그랬습니다. 72세 건물주와 57세 청소부. 동화 같은 이야기는 현실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했습니다. 청소 시간을 바꿨습니다. 새벽 5시 대신 오후 6시에 갔습니다. 회장님이 산책 나오는 시간을 피했습니다.
회장님이 전화했습니다. 여러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많이. 미숙 씨 만나요. 이야기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매일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하지만 만나면 안 됐습니다. 회장님을 위해서. 아드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짐이었습니다. 청소부가 건물주를 사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회장님 생각만 났습니다. 완벽했던 그날 밤. 처음으로 안 아팠던 순간. 57년 만에 행복했던 순간. 다시는 느낄 수 없는 걸까요?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길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회장님 아들이었습니다. 박준혁.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준혁이 말했습니다. 만나자고. 할 말이 있다고.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부탁했습니다. 30분만. 근처 카페에서? 결국 동의했습니다. 카페로 갔습니다.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준혁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일을 사과했습니다. 무례했다고. 함부로 대해서 죄송하다고. 놀랐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답니다. 방에만 계셨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답니다. 준혁이 물었답니다. 왜 그러시냐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답니다. 미숙 씨 이야기를. 5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관계를 못했다는 것. 아내가 매번 거부했다는 것. 너무 커서. 연 몇 번밖에 안 했다는 것. 그것도 억지로. 평생 남자로서 실패했다는 것. 하지만 미숙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것. 72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 완벽했다는 것. 그래서 놓을 수 없다는 것. 준혁이 울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고통을 받았는 줄 몰랐다고. 50년 동안 항상 강한 아버지인 줄만 알았다고.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아파하고 계셨다고. 그리고 미숙 씨 때문에 처음으로 행복하셨다고.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미숙 씨가 필요합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준혁이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회장님 펜트하우스로.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준혁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야위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많이. 수염도 안 깎았습니다. 항상 깔끔하셨는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눈물이 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일 이야기였습니다.
미숙 씨가 떠난 후 생각했답니다. 많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람들 눈을 피하자고 한 것이 미숙 씨가 오해할 줄 알았어야 했다고.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었답니다. 미숙 씨가 상처받을까봐 그랬답니다. 사람들 말 때문에 재산 노린다는 소리, 청소부 주제라는 소리, 그런 소리 듣는 게 싫었답니다. 미숙 씨가 그래서 몰래 만나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오해했습니다. 자기를 부끄러워한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재산 노린다고 하든, 청소부 주제라고 하든, 다 상관없어요. 미숙 씨만 있으면 돼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가 됐어요. 50년 동안 거부당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완벽했어요.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나이도 계급도 사람들, 말도 다 상관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회장님도 울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회장님 필요해요. 57년 만에 처음으로 안 아팠어요. 완벽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건물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제 여자친구 한미숙 씨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15살 직업도 다릅니다. 저는 건물주, 미숙 씨는 청소부. 하지만 사랑합니다. 곧 결혼할 겁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미숙 씨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건물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2달 후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호텔 작은 홀이었습니다. 하객은 50명 정도였습니다. 건물 사람들, 제 청소 동료들, 회장님 지인들, 회장님 아들 준혁이 주례를 섰습니다.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평생 처음 보는 행복한 얼굴이라고. 미숙 씨 만나고 달라지셨다고. 자기가 반대했던 걸 후회한다고.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과 아들도 왔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에. 하지만 제 얼굴을 보고 동의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처음 본다고. 신랑 입장이었습니다. 박철민, 72세. 흰 양복을 입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신부 입장이었습니다. 한미숙, 57세.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단상에서 마주 섰습니다. 서로를 봤습니다. 15살 차이. 72세와 57세.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중요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1주년입니다. 회장님은 73세가 됐습니다. 저는 58세입니다. 함께 살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청소 일은 그만뒀습니다. 회장님이 말렸습니다. 무릎이랑 허리 아프다고. 이제는 집에서 지냅니다. 회장님과 함께 매일 아침을 만듭니다. 함께 먹습니다. 산책도 갑니다. 손잡고 저녁에는 영화를 봅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밤에는 여전히 완벽합니다.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습니다. 73세와 58세.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합니다. 회장님이 자주 말합니다. 행복하다고. 73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회장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평생 혼자 살았을 겁니다. 관계를 포기하고. 좁아서 고통스러우니까. 회장님도 혼자 사셨을 겁니다. 관계를 포기하고. 커서 거부당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만났습니다. 6개월 전 새벽 5시 45분. 건물 로비에서. 그리고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회장님이 큰 게 저한테는 완벽했습니다. 제가 좁은 게 회장님한테는 완벽했습니다. 크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커서 고민하는 남자분들, 너무 좁아서 고민하는 여자분들, 반드시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장님처럼, 저처럼.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73세와 58세도 행복합니다. 매일 밤 완벽합니다. 계급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주와 청소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 내세요. 세상에 나가세요. 등산 모임도 좋습니다. 독서 모임도 좋습니다.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나세요. 당신과 완벽하게 맞는 사람을. 늦지 않았습니다. 57세에도, 72세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처럼.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중장년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노래방 룸문이 열렸을 때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서연이? 62세 전 시아버지 강민호. 그분이 거기 서 계셨어요. 저 나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 넓은 도시에서, 수많은 노래방 중에서 하필 여기로? 노래방 도우미복을 입은 저를 보시다니. 세상에. 41세 전 며느리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모습을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나온 저는 벽에 기댄 채 숨을 헐떡였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어떻게 아버님이 여기에. 8년 전 결혼식 때 그렇게 예뻐해 주시던 그분. 명절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던 그분. 그런 아버님께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노래방 도우미, 짙은 화장, 짧은 치마. 아버님 눈에 제가 어떻게 비쳤을까요?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버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놀라신 표정. 그리고 그 눈빛에 담긴 슬픔과 미안함. 왜 미안해 하셨을까요? 잘못은 제가 한 것도 아버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요.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올해 41살이에요. 8년 전 33세 나이에 강준석이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었던 그는 저에게 안정을 약속했죠. 시아버지 강민호 선생님은 퇴직 교사셨고 시어머님은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다정했고 시댁 식구들은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죠. 특히 시아버지는 명절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진 건 남편이 부장으로 승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야근이 잦아졌어요. 술자리가 늘어났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며 바로 방문을 닫았습니다. 말을 걸면 짜증을 냈어요. 그러다 결국 회사 후배와 바람이 났더군요.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 집 안방에서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자기 집에, 자기 아내가 있는 집에 그 여자를 데려올 수 있죠? 그날 이후 남편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이도 못하는 주제에 집에서 놀기만 해. 매일 뭐하냐? 육아와 살림이 논다는 겁니까? 시아버지가 아들을 말리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버지 말씀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세요. 제 인생이에요. 결국 3년 전 39의 나이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오히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떠안았죠. 빚 보증을 제 명의로 썼었거든요. 바보같이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 몇 개만 들고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그때 이미 병으로 돌아가신 후였고 시아버지께는 연락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 순 없었으니까요. 그분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경력 단절에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 일자리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편의점 알바, 식당 서빙, 아파트 청소.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2천만 원, 이자만 매달 50만 원씩 나갔어요. 그러다 6개월 전 노래방 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 7만 원? 한 달이면 2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었죠.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으니까요. 노래를 불러드리고 손님들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웃어드리는 일.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어차피 제 인생에서 자존심 같은 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술 취한 아저씨들 상대하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손을 잡으려 하면 자연스럽게 피하고 무례한 말을 들어도 웃으며 넘기는 법. 다 배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체념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밤 13번 룸문이 열렸을 때 시아버지 강민호님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이 넓은 도시, 수많은 노래방 중에서 하필 제가 일하는 곳으로, 하필 제가 들어간 룸으로. 아버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깊은 슬픔. 노래방 도우미복을 입은 전 며느리를 보신 그분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죠.
이제 아버님과도 완전히 인연이 끊긴 걸까요? 마지막 남은 끈마저 끊어진 것 같아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줄은요. 제 인생이 다시 한번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노래방에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또 아버님을 마주치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버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보셨는데 다시 오실 분이 아니니까요. 잊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도 아버님한테도 좋은 거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카운터에서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니저가 저를 불렀습니다. 13번 룸이라고 했죠. 13번. 그 번호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아버님을 만났던 바로 그 룸.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었습니다. 다시 오신 겁니다. 저를 보러.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저를 보시고 아버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고.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후 아버님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62세 어른이 41세 전 며느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준석이가 그랬던 거라고. 하지만 말을 하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되더군요. 2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님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으셨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빚 이야기를 했어요. 2천만 원. 전 남편 사업 실패의 보증을 제가 섰다는 것. 이자만 매달 50만 원씩 나간다는 것.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경력 단절의 나이까지. 편의점, 식당, 청소. 별걸 다 했지만 빚을 갚기엔 부족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6개월 전부터 여기서 일하게 됐다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 7만 원? 부끄럽지만 살아야 한다고. 아버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셨어요. 아들에 대한 분노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아버님이 일어나셨어요. 밥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일하는 중이라 안 된다고 했지만 아버님은 밖으로 나가시더니 매니저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돈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제 손을 잡으셨죠. 며느리였잖아. 아직도 내 며느리야.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노래방 앞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좋아하던 것들을 시키셨어요.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제가 시댁에 있을 때 자주 해드렸던 음식들이죠. 많이 먹으라며 반찬을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따뜻한 배려였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의 근황도 들었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3년을 혼자 지내고 계신다고. 외로우시다고. 저 생각도 많이 하셨다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밥 먹자고. 머뭇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미 끝난 관계인데.
이혼했는데.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눈빛이 너무 간절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보고 싶었으니까요. 좋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62세 어른이 환하게 웃으시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헤어질 때 아버님이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어요. 만져보니 돈다발이었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 밀어드리려 했지만 아버님은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며느리 챙기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그냥 받으라고. 결국 받았습니다. 나중에 세어보니 50만 원. 한 달 이자를 낼 수 있는 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울었습니다. 감사해서, 미안해서, 따뜻해서. 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노래방 끝나고 간단히 식사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길어졌죠. 식사 후 카페에 가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힘든 일, 속상한 일, 작은 기쁨들까지 전부 다 들어주셨죠. 그리고 매번 헤어질 때마다 생활비를 쥐어주셨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버님이 워낙 강하게 우기셔서 결국 받게 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생겼어요. 아버님을 만나는 날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죠. 노래방 일도 덜 힘들게 느껴졌어요. 오늘 아버님께 이 이야기 해드려야지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웃으실 때 괜히 심장이 빨리 뛰었죠. 헤어질 때면 아쉬웠고요. 처음엔 그냥 고마운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시절의 정 때문이라고. 하지만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다른 여자분과 이야기하시는 걸 상상하면 싫었거든요. 질투 같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시아버지인데. 21살이나 많으신 분인데. 하지만 마음은 제 의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식사 후 함께 걷다가 소나기를 만났어요. 아버님이 우산을 펼치셨는데 둘이 들어가기엔 좀 작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았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아버님도 느끼신 것 같았어요. 몸이 살짝 굳으셨거든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시선을 피했죠. 나머지 길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집에 돌아온 후에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따뜻한 목소리, 넓은 어깨, 저를 걱정하는 눈빛, 그리고 비 오는 날 우산 속에서 느꼈던 그 떨림.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전 시아버지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습니다. 41세 전 며느리가 62세 전 시아버지에게. 2달이 흘렀습니다. 아버님과의 만남은 이제 일주일에 2번으로 늘어났어요. 아버님이 먼저 제안하셨죠. 한 번은 너무 적다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그 이틀이 제 일주일의 전부가 됐어요.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제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디서 사는지 궁금하다고. 처음엔 말렸습니다. 너무 초라한 곳이라서요. 하지만 아버님은 고집을 부리셨고 결국 제 원룸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버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삼평 남짓한 좁은 방. 화장실은 공용.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천장에선 빗물이 새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작은 전기 매트 하나로 겨울을 나는 곳. 아버님이 아무 말씀 없이 방 안을 둘러보셨어요. 그러더니 창문 밖을 보시며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등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버님은 거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제 손을 꼭 잡고 계시기만 했죠. 일주일 후 아버님이 부동산을 알아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사를 시켜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 깨끗하고 따뜻한 곳으로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많이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지만 아버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결국 제가 졌습니다. 아버님 눈빛을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이사하던 날 아버님이 직접 오셔서 짐을 나르셨습니다. 62세 어른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모습. 가슴이 미어졌어요. 새 집은 천국 같았습니다. 깨끗한 벽지, 따뜻한 보일러, 개인 화장실, 그리고 작지만 환한 창문. 짐을 다 나르고 아버님과 바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버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연민도 아니었죠. 진짜 한 남자로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이건 너무 잘못된 일이니까요. 21살 차이. 전 시아버지, 전 며느리. 어떻게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죠? 스스로를 미워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아버님이 집에서 저녁을 먹자고 하셨어요. 아버님 댁으로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어요. 며느리 시절 그렇게 자주 왔던 곳. 하지만 이젠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요리를 하셨어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투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했어요. 너무나 편안해서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편한데 왜 우린 안 되는 걸까? 식사 후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아버님이 씻으면 제가 헹구고 며느리 시절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그때였습니다. 접시를 건네받으려던 순간 손이 미끄러졌어요. 접시가 떨어질 뻔했는데 아버님이 재빨리 잡으셨습니다. 그 바람에 아버님 몸이 앞으로 쏠렸고 좁은 싱크대 앞에서 우리 몸이 밀착됐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의 가슴이 제 등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너무 놀라서 몸이 굳었어요. 아버님도 깜짝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뒤로 물러나셨거든요. 미안.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느꼈던 그 감촉. 단단하고, 그리고 저게 다
전 남편 준석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비교도 안 됐습니다. 얼굴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자꾸만 그 느낌이 되살아났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아버님을 못 만났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저도 연락하기가 어색했고요. 그 일 때문인 걸 알았습니다. 둘 다 당황스러웠던 거죠. 하지만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일할 때도 자꾸 생각났어요. 아버님 얼굴, 목소리, 그리고 그날 느꼈던 것까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참을 수 없어서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시냐고, 밥 한 번 먹자고. 답장은 30분 후에 왔어요. 서현아, 미안해. 나도 보고 싶었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버님은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저 때문에 고민하신 게 분명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둘 다 어색했습니다. 평소처럼 편하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죠. 아버님이 웃으셨고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 같은 것. 서로를 의식하는 시선. 손이 스칠 때마다 느껴지는 전율. 우린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뭔가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어요. 헤어질 때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더 꽉 잡고 계셨죠. 저도 놓고 싶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님도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냥 제 착각일까요? 하지만 오늘 아버님 눈빛은 분명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따뜻한 시선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것. 잠들기 전 그날 싱크대 앞에서 느꼈던 것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했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된다면 62세와 41세, 21살 차이, 전 시아버지와 전 며느리. 세상이 뭐라 하든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강민호 아버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아버님과 저는 계속 만났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서로를 의식했죠. 손이 스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움찔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것. 하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제 생일이었죠. 41번째 생일. 노래방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케이크였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 서현아, 생일 축하해. 집에서 기다릴게. 민호. 심장이 콩콩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드렸던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계신 거였죠. 촛불을 켜주셨습니다. 작은 케이크에 하나뿐인 촛불이었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어요.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62세 어른의 투박한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죠.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는데 눈물이 났어요. 2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생일 축하였거든요. 아버님이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뺨에 머물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서연아, 나 너를 좋아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아니, 내가 며느리였을 때부터 미안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해서 우는 거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아버님을 사랑해요. 그 순간 아버님이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있었어요. 서로를 꼭 아는 채로.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은 며느리 시절부터 저를 예뻐하셨다고 했어요. 따뜻하고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그게 사랑인 줄은 몰랐다고. 제가 이혼하고 연락이 끊겼을 때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밤마다 제 생각을 하셨다고. 그런데 노래방에서 다시 만났을 때 느꼈대요. 이건 단순한 정이 아니라고. 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으셨답니다. 21살 차이. 전 시아버지. 전 며느리.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사랑이니까요. 저도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처음엔 고마움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점점 확실해졌다고. 아버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우린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정말 괜찮겠냐고. 나이 차이도 많고 사람들이 뭐라 할 텐데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했어요. 아버님만 있으면 된다고. 아버님이 제 이마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볼. 그리고 입술. 처음엔 조심스럽고 떨리는 키스였어요. 하지만 점점 깊어졌죠. 침실로 갔습니다. 옷을 벗기는 손길도 떨렸어요. 서로가 서로를 처음 대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죠. 아버님의 몸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6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그때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느꼈던 게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세상에 저렇게 큰 게. 전 남편 준석은 항상 금방 끝났어요. 저를 배려한 적도 없었죠. 마지막 1년은 아예 손도 안 댔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가 아플까봐 계속 물어보셨어요. 괜찮냐고, 아프지 않냐고. 처음엔 솔직히 무서웠어요. 들어갈 리가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이 시간을 들여주셨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그리고 세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41년을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여자로 소중히 대접받는 게 뭔지. 끝나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님 품에 안겨서. 행복해서 우는 건지, 그동안 받지 못한 게 억울해서 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에 키스를 해주시며 속삭이셨죠. 사랑한다고.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밖에서는 예전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주말마다 아버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밤이 되면 서로를 안았습니다. 매번 놀라웠어요. 62세 남자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준석은 5분이면 끝났는데 아버님은 1시간도 넘게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크기 때문에 아플 것 같았지만 아버님이 워낙 천천히 배려하면서 해주셔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런 게 진짜였구나. 처음으로 알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같았죠. 노래방 일도 덜 힘들었어요. 아버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빚도 절반 가까이 갚았습니다. 아버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었죠.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동네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려고요.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버지!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돌아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준석. 제 전 남편. 아버님의 아들이 거기 서 있었어요. 준석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와 아버님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본 거죠. 저 여자가 누구세요? 아버님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꽉 잡으셨죠. 서연이잖아. 준석이 비틀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쳤어요? 아버지가 제 전 와이프랑 62세가 41세랑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집에서 하자고. 여기서 떠들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준석은 듣지 않았어요.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저한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준석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동네 전체에 소문내겠다고. 늙은이가 며느리 꼬셔서 산다고 소문내겠다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우린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빠르게, 아주 빠르게.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트에서, 어디서나. 아버님 친구분들도 연락을 끊으셨대요. 체면을 구겼다고. 늙어서 철없이 군다고. 저는 노래방에서 해고됐습니다. 매니저가 말했어요. 소문이 안 좋다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 일주일 만에 우리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아버님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죠. 아버님이 저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계신 거였어요. 짐을 쌌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아버님만 힘들어지니까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는데 아버님이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없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버님은 평화롭게 사실 수 있다고. 하지만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서연이 없으면 나도 못 살아 같이 싸우자. 내가 지킬게. 그 말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아버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싸움이 남아있다는 걸.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버님은 일자리를 구하셨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62세 어른이 밤새 편의점을 지키시는 거였어요. 저도 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공장 야간 작업.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낮에는 집에서 쉬고 밤에 일하고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준석은 계속 전화로 협박했습니다. 헤어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뭘 신고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어느 날 아침 아버님이 지쳐 보이셨어요. 밤새 일하시고 돌아오신 모습이 너무 초췌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이번엔 진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이 또 막으셨습니다. 울면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제발 떠나지 말라고. 혼자는 못 산다고. 결국 또 주저앉았습니다. 우린 서로를 꼭 안고 울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맞서자. 함께 싸우자. 다음 날 아버님과 함께 준석을 만나러 갔습니다. 준석은 혼자 사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이혼하고 재혼도 안 했더군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준석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하러 왔어요? 아버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준석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아버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준석에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을 사랑한다고. 나이 차이가 있고 전 며느리지만 진심이라고. 인정해 달라고. 준석이 비웃었습니다. 사랑, 62세가 41세한테 웃기지 말라고. 그때 제가 말했어요. 준석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냐고. 8년 동안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했냐고. 한 번이라도 소중하게 대해줬냐고. 준석이 할 말을 잃었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람 피울 때, 나한테 폭언할 때, 집에서 쫓아낼 때, 빚을 떠넘길 때, 나는 죽고 싶었다고. 2년 동안 매일 울면서 살았다고. 노래방 도우미 하면서 부끄러워 죽고 싶었다고. 그런데 아버님이 나타났다고. 처음으로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당신이 버린 나를 아버님이 지켜주셨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준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서연이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다 봤다고. 바람 피우고 폭언하고 빚까지 떠넘긴 걸 다 알고 있다고. 그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릴 비난하냐고.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사랑하는데, 서로 아끼는데. 당당하게 살 거야. 서연이랑 인정 못 하겠으면 하지 마. 준석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한테, 아버지한테, 자기가 잘못했다고, 서연 누나를 잘못 대했다고, 후회한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울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해냈다고, 우리가 해냈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버님이 친구분들을 모으셨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전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여자친구라고.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처음엔 친구분들이 놀라셨어요. 며느리였던 사람이라고, 41세라고? 하지만 아버님이 말씀하셨죠.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친구분들이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부럽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죠. 62세에 41세 여자친구라니. 부러워 죽겠다고. 분위기가 풀렸어요. 아버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님 집으로 완전히 이사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한 겁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열심히 일해서요. 새 일자리도 구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낮 시간이라 아버님과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었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누그러졌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봤지만 우리가 정말 행복해 보이니까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준석도 가끔 연락했어요. 안부를 물으면서 아버지랑 잘 지내냐고, 서현 누나 행복하냐고. 많이 달라졌더군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걸었죠. 아버님이 벤치에 앉자고 하셨습니다.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붉게 물드는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아버님이 작은 반지를 꺼내셨어요. 비싸 보이진 않았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네. 계속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셨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1년 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아버님 친구분들 몇 분, 제 친구 둘, 그리고 준석이 왔습니다. 축의금까지 들고 축하한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식은 간소했지만 행복했습니다. 63세 신랑과 42세 신부. 21살 차이. 하지만 우린 행복했어요. 신혼여행도 갔습니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걸었죠. 밤에는 여전히 놀라웠어요. 63세인데 20대처럼 열정적이셨거든요. 매번 새로운 걸 알아갔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지금 저는 아침마다 아버님, 아니, 이제 남편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출근하고, 함께 저녁을 먹어요. 밤에는 서로를 안습니다. 매일 행복합니다. 돌이켜보면 신기해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그날, 문이 열렸을 때 시아버지를 마주친 그 순간,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21살 차이, 전 시아버지와 전 며느리. 세상은 우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더군요. 중요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얼마나 아끼는가.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62세 남자가 41세 여자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